안녕하세요. 언어다를입니다. 오늘은 일단 인공지능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가 힘든 분들이 계셔갖고 최대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노벨상 아시죠? 2024년 올해 물리학상, 화학상, 인공지능 관련된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오늘은 1분 정도 준비를 했어요. 물리학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물리학상, AI, 머신러닝, 그 기초를 만든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했죠. 빠르게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물리학상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딥러닝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화학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벨 화학상 얘기요. 노벨 화학상은 이제 단백질 구조 연구 관련해서 이제 수상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노벨 화학상이 아, 그래서 단백질 연구가 어떤 것인가,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게 무엇인가. 결국은 이걸 발견함으로 인해서 근 10년 안에 거의 모든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AI가 과연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하는가 예측입니다. 실제로요. 자, 노벨 화학상 단백질 예측이라고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자들이 나옵니다. 복잡한 암호해도, 단백질 설계 구조 예측, 알파고의 아버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인간이 수억 년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들을 1년 안에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게 22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AI가 더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1년 동안 단백질 관련해서 유전자 관련해서 연구를 했던 것들이 한 2분, 3분 안에 AI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세상이 왔고 실제적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응용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그렇고 노벨 화학상도 그렇고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8시간 전에 그 의사 10명대 AI 인공지능 대결. 이게 결국 뭐냐면요. 뇌졸중, 뇌졸중 관련해서 세계적인 석학들 초대하고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펼쳤어요. 그 판정성이라 그러는데 압승입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고요. 여기서 예후, 예측, 후 예약에 들어가죠. 예, 인공지능이 뇌졸중 환자들 그리고 뇌졸중이 일어난 환자들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 그 뇌의 촬영 영상이죠. CT, 뭐 MRI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예측을 하죠. 그냥 정확히 예측을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병원 가서 뇌 CT 한번 찍으면은 앞으로 그 사람이 뇌졸중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은 뭐 현재 진행형이죠.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일 당장 이런 이야기가 발표돼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학습된 데이터, 그리고 현재 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예측을 합니다. 예우를 한다 그러죠.
노벨상 받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웹들을 개발하고 있죠. 뭐 웹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퍼블렉시티 이게 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검색 엔진 AI를 사용하는 검색 엔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의 대항마라고도 하고 국내에서도 SK가 투자를 하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기업 가치가 벌써 한 30조? 80조? 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최근에도 한 1,000억 정도도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구글의 대항마 왜 구글의 대항마로 하는지 써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 같이 기술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 빼고는 결국 이런 좋은 것들이 나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왜? 구글, 네이버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게 전 세상에서 지금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검색 엔진이니까. 자, 저희가 이제 만든, 나오네요. 이 썸네일들을 보면은, 유튜브도 좀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장 데이터 분석, 감정적 요소를 배제한 객관적 판단, 인공지능이니까요. 그죠? 입사 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동화된 매매 실행, 그리고, 아, 아, 자, 선 정의된 규칙에 따라 작동, 기술적 지표 가격 패턴 분석, 정확한 매매 조건 설정. 이건 좀 잘못된 얘기 같고요. 기계학습과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 자동 맞네요. 또 지속적인 패턴 학습과 전략 해석. 규칙 기반의 거래는 이게 초기 버전이었어요. 초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딥러닝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패턴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설정한 것들이 이게 이런 것까지 나오나? 오, 무섭네요.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점. 완벽한 자동화 의존은 위험할 수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 전문가 의견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투자자의 개인 상황과 목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이거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투자 시 다음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하나의 팁 같습니다. 어? 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리즘 분석까지 하네요. 아, 자, 원활의 레벨 AI 매매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AI 시스템은 사전 정의된 규칙과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거래를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분석합니다. 가격 움직임과 추세, 거래량 변화, 기술적 지표, 시장 심리. 예, 정확합니다. 근데 조금 빠졌어요, 사실. 조금 빠졌고, 핵심 기능은 실시간 분석. 맞습니다. 시스템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즉각적인 매매 기회를 포착합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포인트를 동시에 분석하여 최적의 매매 시점을 결정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지속, 손실 제한 설정, 시장 변동성에 따른 포지션 조정.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조정하죠. 손실 제한 설정은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딱히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기능들인데 실제로 뭐 유저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기능들을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안 넣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공지능하고 뭐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고 협업하는 건 좋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밤나라 배나라. 아, 그럼 결과물이 틀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책임하에서는 본인이 한다면은 제가 인제 말릴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은 투자자의 목표와 위험 성향에 맞춰 자신을 선택하고 관리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 성향이죠. 아, 성향을 재조정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래 방식이나 매매법 그리고 자기들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고정도 가능해요. 예. 저희가 테스트하는 동안도 고정도 하고 있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에 의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수치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야, 가진 돈에서 얼마 이상 거래하지 마."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제약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과들을 또 지켜보거든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필요해서 의해서 하는 것들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 분들은 연구 데이터용보다는 투자용이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측 모델링은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트렌드 예측.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가. 그리고 물론 인공지능이 다 이런 예측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쓰는 챗GPT 보통 많이 사용하죠. 이런 LMM 모델들은 빅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죠. 그걸 위주로 답변을 해 주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이용하는 것들은 아까 단백질 유전자 구조랑 똑같이 예측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뉴스와 소셜 미디어의 감성을 분석,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참인데 오늘 뭐 어떤 후보자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였는지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후보자들이 과거에 코인 관련해서 아니면은 인제 주식 어떤 성향 관련 기업의 스폰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흔히 어 어디 뭐 총알 한 발 쐈는데 비닐봉지 값이 오른다. 원자재 값이 오른다고 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패턴 인식을 통해 매매 기회 꽂자.
지표 얘기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지표들 뭐 볼란드 밴드나 뭐 여러 가지들 대표적인 RSI 같은 것들.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나오네요. 감정적 요소 배제로 객관적 판단 가능. 이거는 대부분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나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증권가 여유에 계신 분들,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투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사람이다. 감정적 요소. 왜? 여기서 조금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인공지능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연속 모니터링과 거래 실행. 이건 이제 코인에 한정된 이야기죠. 주식으로 바뀌면은 조금 바뀌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오픈 시간, 클로즈 정확히 이제 또 나눠져 있으니까요. 수많은 시장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비용 효율적인 거래 실행. 이거는 이제 비용 효율적인 거래 실행은 저희가 최근에 또 이제 넣은 기능이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데이터를만 뽑아야 되니까 거래를 좀 많이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서 실행을 하였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수수료보다 못 벌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안 났는데 일부 거래에서 좀 되게 비효율적인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인공지능과 상의해서 조정을 다 하였고요.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기 설정의 중요성. 잘못된 초기 설정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것도. 그 시스템 오류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멈췄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로컬에서 어, 네,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요. 서버는 뭐 안정적인 서버들 많죠. 전 세계적인 서버들. 거기서 돌리면은 거의 뭐 우리 날 일들이 없겠죠. AWS, 뭐 아마존 같은 데가 서버가 오류가 난다면은 전 세계가 전 세계의 일부죠. 주요한 일부 시스템들이 대부분 다 마비될 거예요. 이거는 좀 논외로 치고, 잘못된 초기 설정,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정하면 안 되고요. 인공지능이 초기부터 막 트레이드를 하지 않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초기에 뭐 길게는 며칠? 몇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넉넉하게 보시고요. 그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를 갖춰 나갑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저희가 내려주는 데이터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게 사실 저희 계획대로 만약 예를 들어서 한 30명? 50명 정도가 이용하게 된다면은 그 정도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충분하니까요. 그럼 중앙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30명, 50명이 이용하는 데이터도 저희가 다 갖고 올 겁니다. 개인정보 물론 빼고요. 그래서 그 매매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또 인공지능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30명이라고 저희가 기준을 잡을게요. 30명의 애널리스트들, 최고의 투자가들이 인공지능에 합격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들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 투자한 것들을 서로 또 논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데이터를 또 만들죠. 그리고 서로 공유를 하게끔 만들면은 어 상상만 해도 좋은데 좀 더 좋은 데이터들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알고리즘 성능이 초기 설정 그렇게 잡는다. 이거 맞고요. 잘못된 초기 설정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자동 매매 얘기하고요.
아마 이게 AI 자동 매매인데 고정된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시장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장점 설명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공지능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떠한 오보? 예. 그런 거 이야기 같고요. 특히 기후 변화나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이 제한적이다. 아, 이건 약간 주식 이야기 같은데요. 기후 변화, 지정학적 갈등? 제가 코인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지는 제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코인의 기후 변화나 지정학적 갈등?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읽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은 저도 또 배워야 될 것들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상의 제약, 투자자가 개입이 불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이야기했을 때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운용. 이것도 인공지능이 계속 자가학습을 통해서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건데 이걸 개입해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렇다면은 자동매매의 의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제가 자동매매는 말 그대로 나는 논다. 너는 일해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같이 한다. 물론 같이 해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집단지성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요런 부분들은 조금 예 앞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어 배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버전에서는 일부 개입이 가능하게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개입이 한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개입을 하지 않은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서로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설정 가능한 부분이 매우 제한.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 같은 개발자들은 뭐 코드를 만지고 있고 이 설계를 자체를 저희가 했으니까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사용자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보안 및 투명성 문제. 이거는 뭐 예 다 똑같습니다. 이건 뭐 어떤 방식도 똑같죠. 다만 이거를 일반인들이 로컬에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PC 자기가 뭐 예 이용하는 곳 뭐 잘못된 분들도 이걸 PC방 같은 데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사용 뭐 설치용으로 만든다면. 이 설치용 자체가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제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배포를 한다면은 업비트 API 키 한 2 개, 3개 설정하고 끝. 예. 더 이상 사용자들은 어떠한 정보도 넣을 게 없어요. 업비트가 털리면 같이 털릴 수도 되게 적은 확률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마존이 털리면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뭐라고 이거를 그 정도 털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안 해요. 예. 다른 거 그냥 업비트 자체를 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쪼끔 그냥 알고 지나가면 된다. 투명성이 부족, AI가 수천 수백만 개의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의 거래 결정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규제와 윤리적 문제. 이거는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죠. 규제와 윤리적 문제.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왔느냐. 그리고 거래 결정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저희는 이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저희도 이해해야 되니까 매매 결정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인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로고를 살펴보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라는 게 어떤 데이터인데 그 어떤 데이터가 말 그대로 예 특정 뉴스 데이터들은 저작권도 사실 있잖아요. 다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 왔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자꾸 이제 오픈AI CEO나 다른 인공지능 CEO들 불러 갖고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죠. "어떤 데이터 학습했냐 밝혀내라. 기업 비밀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데이터를 누군가 지금 갖고 가고 있다. 내가 한 유튜버를 어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어떤 발전의 한 부분이죠. 어 중국이 저렇게 빨리 성장을 하게 된 게 그 카피 문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뭐 70 년대 80 년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희도 저렇게 성장했던 거. 카피보다 빠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 만들어 놓은 거 분해해서 우리의 반대 수순으로 해 보면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인공지능이 발달된 이미 이 수많은 정보들 누군가가 창조한 정보들이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임의로 학습하고 있다.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가? 이거는 뭐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의 의존성. 과거 데이터는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전례 없는 상황 시장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복합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도 최근에 인공지능이 코인이 좀 상승을 하니까 "급락 대폭락장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대폭락장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인공지능은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쪼끔 거래를 되게 소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인공지능이 내린 판단이니까 저희가 결과를 지켜봐야죠. 뭐 저희가 지금 "야 네가 틀렸다." 뭐 이렇게 하면 더 인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고 있는 건데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 의존성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가 가고 맞는 얘기고요. 다만 인제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겪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자가학습 기능이 있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전례 없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예측이 어려울 수 그리고 어차피 이럴 때는 되게 소극적으로 대입하기 때문에 뭐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제 막 폭락할 건데 전 재산을 다 올인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켜내죠. 지켜내고 다음 투자에서 또 이전 투자 정보를 갖고서는 수익을 창출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제 코드 리뷰를 한번 볼게요. 인제 저희가 최근에 일정 코드를 한번 넣고서는 이것도 챗GPT입니다. 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AI를 활용한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캘핑 전략을 통해 자동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캘핑은 짧은 시간 내에 작은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AI는 이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며 데이터 분석과 거래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는 얘기죠. 그래서 코드의 주요 기능 코드 리뷰니까 저희가 준 코드를 갖고 AI가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이건 이제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업비트 거래소의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는 각 암호화폐의 가격, 거래량, 변동성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기술적 분석 도구 라이브러리를 통해 매수 매도 신호를 분석하고 여기서 기술적 지표란 과거의 가격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 가격 변동을 여기서 나오죠? 예측하는 수학적 계산 도구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이를 통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합니다. 타이밍을 정하는 부분이고 예측을 하죠. 자, 언제 가격이 오를지, 언제 가격이 떨어질지 뭐 그런 것들을 예측하겠죠. 그리고 자동화된 거래 실행. 코드에서는 결정된 매수 매도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합니다. AI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후 거래 타이밍을 결정하고 업비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직접 거래를 실행합니다. API 거래죠. API 거래가 사람보다는 당연히 좋죠. 사람은 이제 뭐 어떠한 PC 그런 거나 모바일도 내가 분명히 지금 가격이 눌렀어. 근데 조금 1초, 2초 그 순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들어가 갖고 손해를 보는 경우나 아니면 뭐 내가 이 분명히 여기서 클릭했는데 클릭이 안 됐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건 없죠. 어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기능 이건 대시보드 얘기네요. 대시보드 코드는 놓지도 않았는데 대시보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웹을 통한 거래나 데이터 스크래핑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시보드 얘기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고 웹을 통해 거래나 데이터 스크래핑을 하다. 업비트에서 어떤 기능이냐면은 지표들 있죠? 그래프들. 그래프들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프들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들을 막 확인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기능이. 그리고 추가적인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수행합니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AI가 아들이에요. 아이죠.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한번 저희가 또 자세히 오토GPT나 이런 것들 조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AI로 AI를 학습한다. 이것도 요즘 단점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아들만 갖고 쓰지 않고 엄마 아빠도 요새 같이 쓰고 있어요. AI는 시장 데이터를 학습하고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AI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시장 트렌드를 예측하고 여기서도 뭐 예측 나오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최적의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알림이죠.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이메일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이메일 알림은 띠딩 뭐 뜨게끔 해 갖고 약간 푸시 기능을 이제 저희가 임의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비용적인 것들을 좀 투입을 해 갖고 핸드폰 알림이 오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저희는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이메일이나 뭐 나중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API를 사용해서 거기에 뭐 주기적으로 올리게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이용하기 나름이고 뭐 워낙 가벼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가학습비 전략 최적화가 나오네요. 머신러닝 기능을 기반으로 AI는 단순히 규칙 기반 매매에서 벗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거래 전략을 학습합니다. 이게 뭐 AI의 장점이죠.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거래 데이터를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학습하고 이거 뭐 복귀, 자가 반성 뭐 그런 이야기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 거래를 했어. 근데 인제 어떤 거래 시점이나 매매 타이밍 이런 것들을 다음에 이게 확실히 맞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예측한 게 왜 틀렸는지 왜 틀렸으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유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안 하게끔 계속 학습을 해 나가죠. 그거는 그냥 뭐 전략이죠. 스타크래프트 저는 이제 해 보지는 않았는데 롤 그런 전략이 많이 게임을 해 보고 또 잘하시는 분들하고 해 보신 분들 보면은 인제 계속 그 자신만의 전략이 성숙해 나가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인제 졌어. 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둑도 이제 복기를 많이 하잖아요. 페인이 있으면은 왜 페인인지를 분석을 하잖아요. 인제 그런 것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시도 보면은
예시도 얘기했네요. AI는 어떤 조건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지를 학습하며 이 학습 결과에 새로운 거래에 반영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복귀.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음에 거래가 좀 미미할 수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자가학습이나 딥러닝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거래가 되게 활성화되고 뭐 스캘핑 도입하고 저희가 인제 기존의 거래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이제 또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거래를 뭐 하루에 2,000 번씩도 하는데요. 뭐 예 스캘핑 전략과 AI의 역할에 대해서 또 나오네요, 여기 보면. 스캘핑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의 거래를 하여 작은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높은 집중력과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데 AI는 이 과정에서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AI는 피로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지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여기서는 100% 활용을 하니까요. 빠른 거래 실행. AI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세한 가격 변동을 감지하여 즉각적으로 매매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거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AI는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정확한 패턴 분석. AI는 과거의 거래 패턴을 학습하여 수익성 있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사람보다 더 정밀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맞고요. 감정 없는 거래. 투자에서 두려움이나 탐욕과 같은 감정은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AI는 이런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따라 객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저희가 그 레버리지 테스트 할 때, 예, 저희도 이제 말씀해 주신 분 이야기도 듣면서 느낀 거. 인공지능이니까 이게 그 투자가 힘든 코인들 있잖아요. 거기에 막 1억 2억씩 투자할 수 없는 코인들 얘는 합니다. 자기가 내린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망설임 없이 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있는데 도지코인에 100억을 베팅을 할 것인가? 얘는 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올인을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향적인 부분도 있는데 성향도 대가들의 성향을 많이 인제 학습을 하였거든요. 과거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과거 데이터 갖고선. 보면은 "이럴 경우 누구누구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뭐 저희가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들 막 학습하고 해 놓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밖에 안 했지? 그리고 여기서 왜 이런 결정을 했지?'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인제 "누구누구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올인을 절대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자가학습 기능. 이 코드는 AI 단순히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매매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이 변화할 때마다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전략을 최적화합니다. 이게 AI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인간도 뭐 가능하죠. 인간도 뭐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인제 진화를 해 왔으니까요. 근데 아 인간보다는 좀 예 데이터량이 우리는 머리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뭐 한계를 벗어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100% 활용을 못 하니까 인제 '기억력이 저희보다 좋다.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용량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성능 개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며 AI는 점점 더 정교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조건에서 성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학습하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때 동일한 전략을 적용합니다. 어? 실시간 트렌드 반영. 시장이 급격히 변화할 때 AI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나 글로벌 이벤트로 인해 시장이 갑자기 변동할 때 AI는 이러한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여 거래 결정을 내립니다. 자, 코드 장점 요약은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한 것 같아요. 자동화, 빠른 실행,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그 감정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리스크를 관리, 그리고 자가 학습 능력, 투자 성과 최적화 능력, 작은 투자 기회도 포착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코드는 스케일픽처럼 짧은 시간 내 빈번한 거래를 통해 작은 수익을 반복적으로 쌓는 전략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 과거에 과거도 아니에요. 지난달만 해도 스캘핑 도입 전에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다만 작게 계속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안 나고 플러스를 쌓아가는 건 맞았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비트코인을 했던 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해 보는 것이 변동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진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되게 인제 소극적으로 일어나고 근데 그래도 매시 매초 매분은 데이터는 사용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좀 예 그 데이터 수집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인제 인공지능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 보다니까 스캘핑 전략 스캘핑 전략을 추가해 갖고 그 전략에 맞춰서 또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데이터가 많아서 좋고요. 그리고 뭐 수익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거 데이터 관련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 볼게요. 이거는 보시면 나오죠. 6월 3일. 그때 마지막 실행을 했고요. 8월 10 일서부터 이제 테스트를 했던 거고 중간에 좀 주기도 했던 거고 뭐 이렇게 많이 했던 스캘핑을 이용하지 않을 때예요. 이거는 뭐 스캘핑이 도입된 다음에도 이거는 그냥 따로 10월 3 일까지도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가 필요해서 했던 건데 저는 이제 거의 홀드만 하고 있죠. 홀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홀드를 했을 때도 다 이유는 있어요. 그래도 쪼금씩 걸죠. 로 했네요. 팔기를 했다는 거는 어느 부분에선 또 구매를 했다는 거겠죠. 아 여기서는 쪼금씩 구매를 했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왜 인공지능이냐." 말씀하시는 분들 당연히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방금 전에 뭐 코드 리뷰나 이런 거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AI 검색 엔진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해 주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코드 리뷰들을 보시면은 근데 지금은 이 코드 리뷰도 좀 더 상세하게 나오게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 사용자용을 만든다면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또 저희는 해요. 다만 이제 매매 결정이나 이유 관련해서는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토 자동 매매를 실행해 놓고 이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인제 그 자신만의 그런 커스텀 전략, 매매 이런 걸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고 얘는 이대로 돌리고 이 데이터를 갖고 또 하나를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PC 뭐 2 대, 3대 놓고서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걸 갖고선 분들이 인제 공부를 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생각했고 인공지능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뭐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제 1 대1 가정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왜? 시장 거래에 대한 것들인데 뭐 홀드만 했으니까 뭐 내용이 대부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를 왜 판매를 했는지 어?
그런 것들 쪽으로 성과 보고서를 좀 내도록 했었고요. 이게 성과 보고서가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면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투자자가 아니라 도움이 안 됐고요. 그냥 저희는 이 자가학습된 데이터들을 계속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는 사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 얘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 여기서 얼마 동안 또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였구나. 시장 변화가 많고 또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인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대폭락장 전조현상이다. 예 과거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제 과거에 이런 상승장 그리고 이제 시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성향 그리고 어떤 사회적 변화 그리고 국제 정세 뭐 이런 것들 예시로 들었을 때 지금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것은 '대폭락장 전조 증상이다.' 우스갯소리로 쪼끔 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은 음 '도널드 트럼프가 낙선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연관돼서 이야기해 보면은 도지코인 자주 얘기하시는 분 일론 머스크 씨가 트럼프 캠프에 뭐 한 600억 정도 뭐 이렇게 현금 살포했다? 예. 이렇게 뭐 뉴스가 나온 걸 저도 쪼끔 봤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인제 '대폭락장이다.' AI는 해리슨 후보가 유리하다고 뭐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제 예측입니다. 제 예측이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좀 와서 어쨌든 저희가 인제 만든 AI 관련해서 쪼금 더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뭘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볼 것까지 얘기를 좀 끝내 볼게요. 그래서 인제 아까 예측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로또도 보고 예측하지 않을까? 가능은 하죠. 근데 주일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진짜 뭐 예측은 하겠지만 그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기도 데이터가 사실 이런 코인에 비해서는 되게 적죠. 이 매시 몇 분 거래가 일어나는 거랑 주일에 한 번 하는 거랑은. 그렇지만 가능은 하다. 인제 오히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저도 시간 나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음 정확히 좀 예측을 할 것 같긴 해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승무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진짜 정확히 예측할 것 같고 그리고 선수 라인 같은 거 보고 득점은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재미로 어떤 선수가 퇴장당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예. 실시간 데이터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제 선수가 오늘 아침에 좀 뭐를 먹고 나왔는지 SNS에 이 선수의 가족들이 뭐를 올렸는지 뭐 그런 것도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선수 컨디션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뉴스 데이터 뭐 스포츠 경기하는 것들을 그 실시간으로 인제 AI가 보면서 그다음 상황 전반전 보고서 후반전 또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얘기를 계속 안 하면은 혹시 신경 쓸까 봐. 다음 거 보여 드릴게요. 화면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번 가 볼게요. 자 그럼 자람이 AI 자람이 AI는 뭐 이렇게 하고 나오고 예.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특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로 나오죠. 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과전에도 이전에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지금 만든 지금 만든이 아니죠.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리뷰했던 그 인공지능 모델하고 같은 엔진이에요. 같은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그 엔진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좀 과거 버전이죠. 이것도 지금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죠. 사용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기 보면 히포크라테스라고 이제 의료 상담 AI 아까 잠깐 뉴스 리뷰할 때 제가 이제 노벨 화학상 얘기하면서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받은 인공지능 AI도 똑같다. 그거랑 거기서 쓴 것들 여기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측 관련해서 얘기해 드렸고 똑같습니다. 같은 엔진으로 이제 지금 만든 의료 AI인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예, 히포크라테스 AI는 의료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의료 상담 AI 서비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아까 자람이 얘기했잖아요. 그 자람이는 말 그대로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 그 가족분들이 사용하시는 건데 아니면 이제 그 관련된 분들 그러면 이제 사회 소수죠. 약자분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분들. 근데 그런 사회적 약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병원 가기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용하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의료 사각지대와 혹시 사각지대 취약계층들을 위해 개발되었고요. 2024년 2월 의료 파워블에 좀 빨리 저희가 그냥 대중에게 공개를 해 버렸어요. 왜냐면은 인제 그때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고 병원 가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시고 장애인분들 진짜 안 그래도 병원 가기 힘드신데 좀 일련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저희가 빨리 이렇게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좀 상당히 많아져 갖고 한의학 AI도 좀 빨리 만드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의료 및 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진료 정보와 지원, 자가 진단을 통한 건강 관리, 뭐 진단 기능을 제외하고 비진단 영역에 집중. 그래서 이거 어떤 얘기냐면요. 사실 인제 결론만 보면은 아까 저희가 의사분들하고 AI랑 대결하는 거 이런 것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AI가 어떤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뭐 의사분들만큼도 진단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단 같은 경우 그 뭐 투약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인 그 이제 고유의 영역이잖아요. 뭐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저희도 뭐 소송이나 이런 거는 되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의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라. 이건 도구다." 그리고 의대생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공부하는 데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의사분들이 같이 하고 의료 현장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1 차적으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요약을 해서 전달해 주면 진료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진료 시간에 다들 뭐 합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요즘 뭐 태블릿 PC 같은 것도 많으니까 뭐 어떠한 장치를 이용해서 진료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집에서부터 할 수도 있죠. 어떤 시스템이 연계돼 있다면.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사분들이 인제 그걸 참고해서 인제 당연히 의사분들이 이 인공지능이 판단한 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검토해 보시고 시간은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말 그대로 같은 시간에 10 명의 환자를 돌봤을 때 20 명, 30 명의 환자를 돌봤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루 10 시간 일해야 될 거 5 시간, 2 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렇고 뭐 특징과 장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어쨌든 이것도 아까 만든 그런 것들이랑 같은 원리다, 논리는 사실. 사용새는 틀릴 뿐이지. 여기서는 예측을 어떻게 이것도 예측을 합니다. 환자가 어떻게 아픈가? 그리고 어디가 아픈가? 그러면은 이런 병일 것이다. 예측이죠. 어떤 예측?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그리고 여기는 거의 모든 의료 논문들, 의학 서적들이 다 학습돼 있겠죠. 그리고 인제 환자 정보들. 환자 정보들 지금 의료에 만드시는 분들 저 말고도 많아요. 회사들이죠. 의료 회사들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은 그냥 저같이 빨리 풀어 갖고 그냥 아무나 사용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료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할 수 있는, 환자 데이터들 계속 질문 사항들 학습할 수 있고. 근데 그분들이 병원 납품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걸 이용해야지 환자들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의료 현장이 그런가요? 돼요. 지금 아직도 의료 사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오늘이 2024년 10월 25일인데,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근데 저는 데이터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한 14만 5천 개가 넘어갔어요. 예, 환자 데이터만. 계속 지금도 현시간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인제 만들었던 것들 리뷰하면서 이 고유 기술 해 갖고, 이거 아주 예전 일이죠. 예전 얘기인데, 세계 최초로 발달장애 인공지능 모델 자람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 하나로서 제브라 PC 유전체 구성 분석에 사용되어 자폐증, ADHD, 유전자 분리 판단한 기술을 응용하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구분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제 발달장애 인제 장애 유전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유전자 GFX를 발견하는 기술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응용하는 거죠. 응용해서 유전자 기술을 판단하는 기술이었으니까 이런 짝퉁들, 가품들, 이거 진짜 공항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인제 저희 국무총리님께서 발표한 그런 뭐 하나의 일련의 인제 이걸 갖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들 갖고서는 가품들도 뭐 이렇게 다 인제 사람이 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응용한 것들 하나인데, 이거는 아직 인제 실사용은 안 되고 있고요. 실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핸드폰 하나만 갖고, 저도 남성이고 남성분들 그 큰 마트 가면은 어떤 생선이 신선한지 어떤 야채들이 이제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사진만 찍으면 인공지능이 다 알려주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맛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인제 이거 횟집에서 인제 이렇게 뭐 속였을 때 이 회 잘라진 상태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이게 도다리인지 가자미인지 넙치인지 인제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기술들이고요. 저는 인제 스마트폰 갖고서는 많이 찍어 갖고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만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내놨을 때는 파급력이 상당했죠. 모든 핸드폰에 다 설치가 될 텐데, 저희가 인제 뭐 그걸 가지고 하려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적인 측면,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아직 이제 테스트가 좀 더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행동 패턴 인식을 해 갖고 아이들 이제 뭐 이거 CCTV인데, 이거는 인제 이용하기 나름인데 인제 보면은 이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에서 행동장애에서 행동 특성들을 분석해서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다. 아이가 아닐 수도 있죠. 이제 저는 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발달장애인 분이 어떤 상태시다. 그리고 지금 뭐 어떠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발달장애인들 분들 중에 인제 중증장애인 분들 중에 이제 자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AI가 판단을 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나 인제 어떤 특정인들에게 알려 갖고 또 행동을 중지하게 하게끔, 그리고 인제 저렇게 행동했을 때 저희가 지금은 쪼금 더 발전해서 어떠한 소리나 음악을 인제 발달 장애 있는 분들 중에 오감이 발달한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과거가 아니고 제가 드라마를 좀
잘 시간이 없어서 보질 못했는데 우영우. 우영우 있죠. 우영우 거기서 이제 변호사 역할은 박은빈 씨가 발달장애인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그분은 약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서번트 증후군의 약간 이제 그런 거고요. 서번트 증후군 발달장애인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서번트 증후군 발달장애인 유전자가 어떻게 보면 천재를 만드는 유전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잘못 변이가 일어나 갖고 발달장애인 좀 안 좋은 근데 그분들은 사실 천재랑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천재분들 중에 서번트 중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공통점으로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논문도 있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요새는 정보를 검색할 때 많이 있으니까 발달장애인 유전자 관련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좀 많이 관련 사례들이나 그리고 천재들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특정 분야에 되게 특화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제 이들은 의료 드라마도 하나 뭐 그런 거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좀 너무 그거는 1%도 아니에요. 0.001%도 아니고 되게 소수의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라 다만 또 보니까 발달장애인 분들의 특징은 많이 담아내긴 했더라고요. 우영우 씨 보면은 김밥만 먹잖아요. 발달장애인 분들 특징 중에 통감이나 촉감이나 뭐 이렇게 식감이 발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인제 그것만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만 절대 먹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저도 이제 데이터하고 실제 좀 사례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다양하게 먹는데 그 다양한 게 많이 인제 먹지는 않죠. 예. 다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어 소고기를 드시는 분들 중에 한우 툭불만 드시는 분 계세요. 유부나 수입부나 좀 인제 맛이 떨어지는 거는 안 드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떻게 꺼도 한 입만 먹어 보면 다 안 늘기 때문에예요. 그만큼 좀 미각이 발달하셨고요.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쪼금 많이 인제 예민한 분들도 많으셔 갖고 작은 소리에도 그래서 인제 저희가 길거리를 가을 때 공사장 주변이나 오토바이 특히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기사분들이 오토바이 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고 뭐 발작을 일으키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특이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게 좀 우영우 같은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꾸 부각을 시켜 갖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관련해서는 잘 알잖아요, 너무나. 왜냐하면 대중성 있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발달장애인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아이가 식당에서 막 소란을 일으켜요. 그럼 우리 보통 뭐라 그럽니까? "아이 부모는 뭐 하는 거야?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킨 거야?" 근데 그분이 그 아이가 발달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한테 "야 똑바로 쳐다보고 다녀." 저기 장애인이 아니고 인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나 앞이 안 보여?"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요즘 그런 거를 뭐라고 하지? 뭐 이렇게 아이씨 이게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야 옷이 뭐 그게 뭐냐? 우리 어머니가 사준 건데." 아유 너무 잘 어울린다. 탈룰라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거랑 약간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구별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다. 알아야지 이해를 해 주잖아요. 저분이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고 장애를 가진 분이나 저렇구나.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감성과 인류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다양성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면서 그런 개발 이것들이 되게 다 응용이 됐어요. 응용이 돼 갖고 뭐 지금의 저런 것도 있고 앞으로 좀 뭐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저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인제 저것만 보여 드리는데 상시ем 보여 드릴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여자친구의
이거 저희 이제 팀원분들 아이디어를 했었는데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데이팅 코치니 AI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교육 현장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얘기가 나왔던 거고. 여자친구 데이팅 AI 뭐 그런 걸 이용해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사업하는 과정도 나중에 인제 시간 되면은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 되게 여기 그 지금 보면은 코인 자동 매매에 들어오신 분들이 돈 벌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누구나 돈은 벌고 싶어 하죠. 돈이 뭐 많으면은 좀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화해서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스타트업하고 지금 AI에 관심 있는 분들의 관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좀 차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좀 그래서 우연히 본 건데 그 인제 걸그룹 스테이시라는 그룹의 인제 윤 분이 그 하는 걸 봤어요. 쇼츠? 그런 걸 봤는데 이제 앨범이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0 일. 제가 이제 어딜 어떤 걸 주목했냐면은 앨범 이름이 GPT입니다. GPT가 나온다고 분들이 왜 이로 했는지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하면서. 근데 이제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갖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GPT 앨범이 나오니까 저희가 GPT로 이분들의 챗봇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인제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걸그룹 사실 잘 몰라요. 에스파, 카리나, 블랙핑크, 뭐 로제분 요새 아파트. 그건 APT네요. 아파트 이게 뭐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좀 TV나 이런 걸 잘 안 보다 뉴스만 보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GPT라 그래서 GPT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한번 전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럼 그거 만들어서 뭐 그거 그게 뭔 상관이냐. 예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AI가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또 인제 응용하는 것까지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AI 만들어서 1억 정도 번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그냥 바로 뉴스에서 검색해 보면은 캐릭터.닷 AI라고 구글에 인수됐는데 예 1,000억에 인수됐죠. 1,200억? 뭐 이렇게 인수했는데 여기에 이런 캐릭터 AI를 만들어 갖고 서비스를 한 회사고 구글은 이걸 왜 인수했냐 하면은 여기서 인제 아까 저도 지금 상담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수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얘네도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채팅한 데이터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된 게 처음에는 막 킴 카다시안 AI나 그리고 인제 트럼프의 AI, 워렌 버핏 AI들이 많이 사용된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 관련 AI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음이 AI라고 심리 분석하고 심리 상담해 주는 AI를 지금 서비스를 또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데이터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런 용도 구글에서 왜 인수했는지 저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희도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국내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구글에서 광고 봤는데 도판 AI라고 도판 로맨스 판타지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죠.
보면은 뭐 이런 캐릭터가 있나 봐요. 이거랑 이제 채팅 대화하는 거겠죠. 그리고 인제 대화할 때마다 돈 내는 거겠죠, 유료 서비스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지금 저희는 인제 쉽게 어떤 주제를 갖고서는 해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제 뭐 루팡 여기까지 슬쩍 얘기하면서 마칠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기 '캐릭터 AI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인제 할 것이고요. 뭐 오늘이나 내일서부터 좀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서 올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AI와 좀 쉽게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제가 뭐 인제 좀 어렵게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제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보통.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은 그걸 모르니까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전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뭐 인제 피드백 주시면은 그 피드백에 의해서 또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좀 이제 수정하고, 그럼 앞으로 또 다른 강의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더 쉽고 AI를 알아갈 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요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